하루도 뭐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이 많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뭐 이제 화도 많이 나고 이런데 한덕수라는 사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선출된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몰랐어요? 예, 예. 이렇게 할 줄 몰랐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일단 저는 언제냐 예, 제가 예. 지금 조금 당황스러운 거는 조금 예. 타이밍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 타이밍이 예. 빠른 거는 저는 그 빠른 거에는 우리가 오늘 얘기할 예. 개헌 이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원식 의장님이 던지셨지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불가능하고 불순한 이런 동기에서 한 게 뭐냐면 저쪽에서는 지금 공격 모드로 벌써 나온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파면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틀 만에 이쪽에서 말하자면 깐을 주니까 저쪽에서는 이때다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는 이번 주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상목 그리고 저기 한덕수에 네. 대해서는 약간 지금 국회에서 약간 숨을 쉬는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를 해가지고 저는 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점 되리라 했는데 이걸 빨리 이렇게 한 거는 보면은 저쪽에서 기회를 본 겁니다. 네. 왜냐면 이쪽을 흐트러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럴 줄 몰랐어요. 나는 망은혁이를 처음부터 빼놓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빼놓은 거예요. 물론 8대 8명만 가지고 심판할 수 있게 그래서 정확하게 6대 3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가 많지만은 이건 그냥 그렇게 빼놓음으로 해서 자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것도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뭔가를 알박기를 해놓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알박기 할 때 그럴 때 딱 쓰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마흔역 해줄게. 예. 그러니까 해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는 나중에 임명할 때 같이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흔역은 먼저 했더라고. 그것도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예. 하나하나 다 도는 거. 그건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죠? 탄핵 안 당하려고. 탄핵을 안 당하려고. 탄핵 안 당하려고. 예, 지금 예. 왜냐하면 지금 그거 알잖아요. 마흔역을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거는 그건 위헌이다. 그래서 네. 최상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상당 시간이라고 하는데 벌써 지금 열흘이 뭐야? 지금 뭐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마흔역 이거 하면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쪽에 다 작전인데 우리 작전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네.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뻔뻔하게 굴어? 니네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해? 이렇게 막 분노할 일은 아니고 쟤네들은 그렇게 당연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거는 참 이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는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열흘 전까지만 해도 5대 3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끓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헌재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이번에 시민들이 다 아셨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게 윤석열 임기 중에 만약 파면이 안 됐으면은 임기 중에 대법관의 과반수 이상뿐만이 아니라 저 헌재에도 4명인가 5명인가를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자기네들 편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민사회에서는 우려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스스로 몰락하는 바람에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건데 그거라도 이제 건지자 이거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건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 자꾸 던져줌으로 해서 여기를 이반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럼요. 해야 되는지를 그것만 하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가처분 신청은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냈고 예. 그거는 저는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는 게 우리가
방통위 네. 2명만 가지고 한 EBS 사장에 대해서도 그 행정처분이 내렸단 말이죠. 네. 이거는 저거 해서 그래서 이게 아까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중간에 끊겼는데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냐뿐만이 아니라 추천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거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임명은 할 수 있다고 다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선출된 자가 예. 추천을 받고 국회에서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건 당연하게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했는데 과연 추천할 권리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거 안 했습니다. 네. 그죠? 예, 안 그래서 그때도 8대 0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걸 해놓는 거가 말이 되네. 이거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봐야 될 일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는 사실은 행정심판에서 하기는 좀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네, 네, 네. 이거야말로 이제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는데 예. 헌법재판소의 지금 구성이 시간도 짧거니와 지금 이제 40여 재판관을 임명함으로 해서 일단 7명은 확보한 거 아닙니까? 네. 그잖아요. 2명이 사퇴하더라도 7명이면 심판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내부의 구성이 이제 약간 까리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4대 3 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로 네.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정권 교체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저는 왜 최성목하고 저 한덕수를 지난 주일에 저 탄핵을 안 했느냐. 최성목이라도 먼저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우원식 의장의 저 반발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도 가지고는 이게 탄핵이 되겠느냐. 어차피 심판에서 탄핵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는 있지만 일단은 이거는 기세 싸움이에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헌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최상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네. 둘 다. 둘 다 탄핵해야 된다. 둘 다. 그런 상황에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탄핵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 이건 사람마다 성격이 참 다른데 저는요 예. 뭘 이기고 났을 때는 그때 바짝 긴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야 뭐가 올 거다. 예. 어저께 월요일부터 아니면 일요일 날 그 저기 하면서 그 예. 기자회견 하면서 막 이쪽에서 저기 갔어야 돼. 우리 국회에서는 뭘 할 거고 상설특검에 대해서 뭘 할 거고 지금 뭐가 위헌적인 게 돼 있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정말 지금도 화가 나는 게 바보같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국회의장님한테 아니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 나중에도 또 나왔겠지만 조국 혁신당에서는 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니까 이건 지금 다 같이 표현이 야 떡밥에만 다들 관심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그때 저 일요일 날 민주당에서 나온 메시지도 좀 센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저렇게 반격이 들어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일요일부터 막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내란 수계는 아직도 퇴거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나온 거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지지자들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내란 동조 세력들이 여전히 자기 포스트에 가 있고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포스트 받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그렇습니다. 한덕수가 지명을 한 게 2명을 지명한 행위가 탄핵을 하는 행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네. 선출되지 않은 자가 네. 추천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돼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뭘 지금- 노리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예. 다 같이 그러니까 두 개 아니에요. 위협을 받았거나 예. 떡밥이 있거나 예.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위협받은 거는 말이야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 예. 아니면 내란을 가담했던 세력들이 압력을 넣을 거 아니야. 한덕수 너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우리 말 들어줘야 된다. 이거 해다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국힘 쪽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기네들 저게 없으니까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네. 한덕수한테 자꾸 입지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거기에서 존재감을 좀 발휘하려고 하는 그것도 예. 두 개가 다 작용할 수 있죠.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왜냐하면 이번 거로 봐서 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한덕수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 그럼 전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그래도 영예롭게 내란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이 대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으니까 예. 지금요 역풍 걱정하지 말고 진군해야 됩니다. 자칫했다가는 되치게 당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한 거 말고 다른 형태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라고 인사청문회는 안 했어요. 지연은 네. 시킬 수 있죠. 그렇죠. 지연은 시킬 수 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면은 예.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예, 바로 예. 뭐 너무 들어와서 그런데 예, 예. 거기에다가 예. 그거 한 사람이 이완규가 뭐냐고 그러니까요. 법제처장. 이완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거죠. 이완규는요 어떤 예. 친구냐 하면은 이완규가 뭐 무슨 일을 해 법제처장은 사실 별거 아닌 직책인데 네. 그동안 이 내란에 관련돼서도 국회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한 것도 많이 보셨겠으니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은 바로 내란 일어난 12월 4일 일어난 바로 다음 날 네. 안가에서 만난 네. 4인방 중에 한 한 사람입니다. 명이죠. 네, 그 사람이 그때 누구 만났느냐? 박성재 예. 법무부 장관, 예. 그다음에 이상민 음. 행자부 장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였죠? 김명현은 아니고 그때가 이완규 이완규하고 또 하나가 심우정이 뭐 아니야 모르겠- 심우정이 기억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네 네 명이 명이서 만나서 만났는데 그때 무슨 예. 얘기했겠어요? 자 이거 이제 다 드러났다 예. 겠어요? 아니면 야 사고가 났는데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지? 이 얘기 하지 그럴 않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네.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헌재에다가 갖다 앉혀놔요? 이거는 마치 최상목이 예. 자기가 경제수장이고 환율을 방어하는 직책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예. 국채에 투자함으로 해서 환율 방어를 제대로 안 할 거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럴 거라는 거하고 똑같은 위험이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완규는 왜냐면 우리가 요번에 이거는 있었잖아요. 요번에 5대3이라고 얘기 나왔을 때 예. 김복형이나 음. 아니면은 그 정영식이나 예. 아니면은 조한창이나 그래도 마지막에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기를 할 거다. 아무리 네. 보수 쪽에서 저기 했지만 근데 이완규에 대해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한 거겠지. 저 사람은 항상 보수 쪽으로 편을 들 거다. 네. 그러면 저쪽에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게요. 그동안 저도 뭐 법 쪽에는 잘 모르요. 법 쪽에서 계속 예. 걱정을 했던 게 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예. 중요한 대법관 포스트들을 과반수 이상 임명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4명을 임명을 한다. 예. 야 이렇게 되면은 과반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더랬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야 이건 뭐 탄핵도 하기 어렵고 막 이럴 줄 모르겠는데 예.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보수적인 쪽에 판결이 많이 나오는 거죠.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현실이 돼가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건 뭐냐면은 이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정권이 탄생을 한다. 민주정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넣을 거예요. 그러겠죠. 너 우리가 이거는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하면은 헌재에 가면은 탄핵 당할지도 몰라. 가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다가 뭐 맨날 국힘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괴롭히는 거 아니야. 예. 기소하고 음.
그다음에 헌재에다가 뭐 넣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괴롭힐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화되는 거니까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권한쟁의 심판은 법적인 절차고 탄핵할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최상 한덕수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아놔야 임명을 네. 못하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이 일만이 아닐 거니까. 이 일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거를 만약 오케이를 하잖아요. 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앞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자제해야 될 예. 인사권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알박기를 시도를 해놓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두 사람 다.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간다라고 하는 저기를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헌재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 우리가 지금 요번에 굉장히 헌재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도 그 다음에 헌재의 기능이 이렇게 이런 걸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헌재의 8명 또는 때로는 9명의 이 판단에 국가의 운명을 맡겨서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도 국민들의 생각에 굉장히 저희가 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 어쨌든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오늘 2명의 헌재 재판관들을 지명을 했는데 그건 대통령이 지명하게 있는 자리를 지금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권한을 행사해야 될 사람이 적극적으로 인사를 지명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야 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뭐 네.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아니 근데 좀 몰랐나? 저는 저기 했는데 조금 빨랐다는 것뿐이지. 왜냐면요 예.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 20일 정도의 인사청문회 저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저기 지나고 나면 임명할 수 있을 걸?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인사청문 안 하면 또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2번인가 하고 인사청문 계속 안 하면 그냥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을 해서 이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그 사이에 저는 저기지만 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저 법을 바꾸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고민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요. 왜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 유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국무총리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뭐 헌법재판관이나 뭐 대법관이건 뭐 다른 장관이건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인사청문회만 한 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은 그 중에서 특히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저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헌법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건 개별 법에 관련된 사안이니까 이거는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국회 동의에 관련된 사안을 좀 빨리 손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지 많다고 민주당님. 저는 지금 어제 딴 데 방송에 갔다가 민주당 제대로 일 못한다고 제가 막 야단 맞고 왔기 때문에 지금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쪽은 살아남기 위해서 예. 온갖 짓들을 합니다. 온갖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란에 대한 앞으로 이제 내란 특검 뭐 상설 특검뿐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여죄들이 밝혀지고 그게 기소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환을 대비를 해두는 게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2달 이제는 55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대비해둘 건 다 대비해두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저 한덕수는 말도 안 되게 거부권 행사하고 그럴 거예요. 뭐 내란 특검에 대한 거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는 왜냐하면 지금 역풍 걱정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이쪽에서 세게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정말 민주당의 정권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지금 내란 세력들을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하나 파면한 것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앉았고 근데 전화 걸고 있고 관저에서는 빠져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서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덕수가 던진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말 뭐라고 이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어쨌든 결론은 가처분 신청도 하는 거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탄핵을 해서 한덕수가 더 이상 지명은 한 상태지만 임명은 하지 않은 거니까 네. 시간이 일단 있잖아요. 인사청문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한덕수를 탄핵시켜서 이걸 멈추게 세워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리고 사이에 하여튼 입법 필요한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있으면 예.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일은 6월 3일로 오늘 그거는 확정이 어저께 됐습니다. 그렇죠. 국무회의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그리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으니까 한덕수는 거기까지 하면 돼요. 이제 뭐 일단 대통령 선거일도 정해졌고 네. 그건 뭐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역할은 그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이 권한대행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한대행을 맡은 그때 기자회견할 때 기억나세요? 그때 임명 왜 안 하냐고 그랬거든요. 헌재 재판관들 왜 임명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권한대행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래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제 또 와서 이게 뭐 하는 이제 와서 짓입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예. 정말 제가 요새 정말 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말 역해요. 정말 욕식이 나와. 정말 한덕수는 예. 한덕수는 정말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어린 밤뿐어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유, 끔찍해. 정말. 어쨌든 화가 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네.